네, 2016 미국 대선의 본격적인 출발점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 공화당에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승리했고 민주당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향후 미국 대선의 판도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결과가 나온 공화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선두를 여론조사에서 유지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를 하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승리 요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선거 캠페인 전략에서 조금 보고 있는데요.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을 훑는 그야말로 아주 전통적인 방식을 했습니다. 뭐 악수를 하고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아이오와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선전은 많이 했지만은 아이오와에 실제로 머문 날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오와 경선이 사실 코커스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많은 굉장히 열혈 지지자 당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직접 표를 얻어내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크루즈의 선거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23%로 예상보다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마르코 루비오 후보한테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거죠. 사실 이제 3위를 계속 차지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네, 아이오와에서 의외로 거의 뭐 2위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제 지금 득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루비오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루비오 후보한테 모이는 선거 자금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루비오 후보한테 약간 좀 희망을 걸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좀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트럼프는 어떤 행보를 보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1위를 했으면 사실 우리가 트럼프 나왔을 때 아이, 설마 했는데 이게 설마가 진짜가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설마인가 하는 식으로 끝났거든요. 그렇지만 뭐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럭저럭 존재감을 보여줬으니까 뭐 뉴햄프셔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력전을 하지 않을까. 뭐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아이오와 경선 결과가 뉴햄프셔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오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처음이고 여태까지는 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 오가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오와에서 루비오가 괜찮네 하는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되면은 뉴햄프셔에서 의외로 선전을 더 할 수가 있고요. 아주 뭐 단편적인 예가 2008년도에 이제 바락 오바마 당시 후보가 아이오와에서 크게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상당한 후보감이었구나라는 인식이 되면서 근데 그 후로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까지 선출된 효과까지 나왔죠. 네. 그만큼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가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어떤 인물인지도 또 궁금해지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네, 뭐 보기에는 그렇게 좀 젊어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이고요. 지금 텍사스주의 상원의원입니다. 이제 초선 상원의원인데 사실은 크루즈 의원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래서 워싱턴 정가 그 뭐 공화당의 지도부에서는 트럼프와 크루즈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둘이서 이제 뭐 1위를 다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티파티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정가의 이제 기존의 상원 의원들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그닥 반기지는 않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승패를 보고 공화당 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은 트럼프가 약간 제동이 걸어서 한숨을 좀 돌린 상황이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뉴햄프셔가 남아있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이제는 이제 그렇다면 제프 씨는 떨어진 것 같으니 이제 루비오 쪽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지도부 측의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또 경선을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의원을 분배하는 방식이 주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3월 15일 정도까지는 봐야지 대충 이제 결정이 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막판까지 정말 초접전 박빙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힐러리 입장에서는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지면은 사실은 아주 어렵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별로 좀 껄끄럽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대신에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쉽다. 그러니까는 좀 더 크게 이겼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우리 좀 동률입니다 하고 기뻐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크게 이겼어야지 앞으로 좀 더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조금 버니 샌더스 입장에서는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이메일 스캔들도 좀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워낙에 오래된 얘기고요. 모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글쎄 뭐 큰 악재가 되진 않았다. 네,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크게 악재는 아니었지 않나 해요. 네. 그리고 아이오와에서 지금 결과 발표 앞두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어느 쪽이 우세할 거라고 예측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거의 뭐 동률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이오와 이제 민주당의 아이오와 경선 룰을 보면은 15%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제 차선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틴 오말리 이제 전 주지사 뭐 요번을 끝으로 이제 자기는 사퇴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 주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또 향방이 약간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워낙 또 비율이 작아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오말리 지지자들이 약간 샌더스 성향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조금 더 얻지 않을까. 뭐 거의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제 펼쳐졌는데 사실 코커스하고 또 프라이머리 이런 여러 가지 미국 대선 제도가 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비 선거입니다. 물론 이제 당원만 하느냐 아니면 비당원도 포함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오픈이냐, 뭐 클로스냐, 세미 오픈이냐 뭐 이렇게 갈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다.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커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어원이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뭐 논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사실 후보를 뽑을 때 그다지 민주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당직자들끼리 모여갖고 막 이번 후보 누구 내보낼까 서로 얘기하고 그래 이 사람 하자 낙점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세월이 바뀌면서 이 커커스가 사람들한테 많이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뭐 학교라든지 교회 뭐 체육관 이런 곳에 모여서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도 하고 또 뭐 지지 표현도 하고 왜 지지를 하는지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난 누구 지지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결정을 안 하고 온 사람들 이쪽으로라고 회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거수를 하기도 하고 또 깃발 아래 모이기도 하고 비밀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결정 과정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날씨 이야기도 참 많았습니다. 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떤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보통 날씨와 투표율의 상관관계가 많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투표를 하러 가는 과정이 사실은 귀찮은 과정이거든요. 이게 뭐 휴일도 아니고 내 시간을 내 갖고 이제 걸어가서 거기서 뭐 또 코커스는 한참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뭐 열혈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항상 늘 의뢰 투표를 해왔던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뭐 날씨가 나쁘든 좋든 그냥 가는데 이번에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투표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날씨가 궂으니까 뭐 또 하러 갈까 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지면 젊은 층들이 많이 안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젊은 층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번 경우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안 좋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에 또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주요한 일정들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2월 9일에 이제 뉴햄프셔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제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오늘 결과를 두고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뉴햄프셔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버니 샌더스가 가져갈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 이 뉴햄프셔가 버몬트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무시를 못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3월 1일 슈퍼 튜즈데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 이제 경선이 있는데 그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13개 주 그리고 민주당은 12개 주와 이제 미국령 제도에서 예비 경선이 있습니다. 그때쯤이면은 상당히 많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커스를 하느냐 프라이머리를 하느냐 그것들은 어떻게 지역별로 정해지는 겁니까?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코커스가 훨씬 많았거든요. 이제 반반 정도 아니면 코커스 조금 더 많았는데 프라이머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라이머리가 이제 지금 한 4분의 3 정도 주가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좀 더 민주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코커스를 하면은 당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네네. 자금도 당에서 내야 되고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주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주 정부에서 자금을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당 입장에서는 뭐 이쪽으로 넘겨주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 네. 이제 민주당은 아직 결과를 안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박빙으로 끝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화당은 뭐 이변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각 후보들의 전략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특히 공화당 측에서 중도 탈락하는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뭐 이제 그만두겠다는 후보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크루즈나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능성을 봤으니까 이제 뉴햄프셔에서 많이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뭐 그러면 혹시 이길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약간 안개 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뭐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뉴햄셔를 이겨도 그 다음에 이제 네바다 코커스가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슈퍼 투즈데이가 옵니다. 굉장히 힐러리한테 유리한 일정이에요. 네.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흑인이라든지 뭐 히스패닉 유색인종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클린턴 부부가 이제 아칸소 주지사를 지냈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별명이 The First Black President예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만큼 흑인 그 커뮤니티하고 교감이 큽니다. 근데 지금 슈퍼 투즈데이에 굉장히 많은 남부주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굳이 점을 쳐보려 한다면은 힐러리 클린턴한테 굉장히 유리한 일정이 되고 결국에는 이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샌더슨 상원 의원으로서는 지금 뉴햄프셔에 정말 총력을 다해서 거기서 최대한 크게 승리를 해야 되지 않나, 좀 판도를 엎을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뉴햄셔주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네바다 같은 경우 사실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안 나와 있고 또 이게 코커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바다 쪽에 좀 더 그쪽에 또 굉장히 많은 그 노동조합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서 이긴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뉴햄셔는 어차피 샌더스 후보가 이길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뉴햄프셔주에서 트럼프의 또 낙승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네. 차이도 많이 났고요.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느 정도의 차이로 이기느냐 이게 또 이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은 또 크루즈라든지 뭐 루비오 후보가 이거 만만치 않구나 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예비 선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굉장히 트럼프 후보가 앞서 나가고는 있어요. 예. 하지만 크루즈 후보가 지금 계속 치는 상승세로 온다면 남부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크루즈 후보한테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네. 그렇다면 또 어떻게 될지 전개가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루비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3위에서 2위로 올라서고 최종 승리를 하겠다 이런 빌 클린턴의 네. 전철을 밟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2년에 이제 선거를 할 때 뉴햄셔도 지고 아이오와도 졌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올라온 거죠. 글쎄. 과연 그 전철을 밟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아이오와에서 상당한 선전을 했던 것이 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슈퍼 화요일 정도가 되면 사실 대부분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게 보통인데 네. 글쎄 올해는 좀 끝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까요? 글쎄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의원 배분 방식이 또 조금씩 달라요. 공화당과 민주당도 다르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또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2,382명을 과반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례로 배분을 하게 돼 있어요. 득표를 한 만큼. 그래서 힐러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나 이제 정말 이겼어라고 깃발을 꽂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하지만 네. 대세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주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빨리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인 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3월 15일 정도면 공화당은 조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